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워싱턴 정보 라인이 동시에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구 상공을 도는 600km 상공 초속 7.5km로 지구를 도는 수많은 위성들이 서로를 감시하던 그 시대, 아무도 보지 못한 산 하나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그냥 지나쳤던 그 지형. 하지만 한국의 한 관제실에서 한 분석관이 화면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정찰 위성 아리랑 7호가 있었습니다. 이건 산이 아닙니다. 흔적입니다. 아리랑 7호가 포착한 것은 시설이 아니라 중국이 30년간 숨겨온 속임수였습니다. 30년간 숨겨진 기만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국제 정세는 조용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못 본 걸 한국이 봤다고? 미국도 일본도 넘지 못한 한국의 기술력, 그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은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왜 세계는 뒤늦게 흔들렸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저는 박지민, 36살 위성 영상 분석관입니다. 대전 본부 6층 분석실은 늘 조용했어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모니터가 내뿜는 희미한 열기, 가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죠. 창문은 없었고 형광등 빛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줬습니다. 아침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5시쯤 출근해서 중국 서부 산악지대 데이터를 받았어요. 신규 촬영분이라 패턴 이상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제 몫이었죠. 산맥들이 화면에 겹겹이 펼쳐졌습니다. 거친 능선들, 깎아지른 절벽들, 구름 그림자가 만든 명암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마우스를 움직이며 구역을 나눴습니다. 하나씩 체크하고 넘기고 또 체크했어요.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광학 영상으로 보면 평범한 산이었습니다. 바위투성이 능선, 드문드문 박힌 나무들, 계곡을 따라 흐르는 작은 물줄기. 그런데 SAR 반사 패턴이 달랐어요. 너무 일정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산이라면 레이더 신호가 들쭉날쭉 튀어야 정상인데 이 구역은 마치 자를 댄 것처럼 가지런했어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라졌죠. 능선 라인이 너무 정돈돼 있었어요. 자연은 이렇게 공손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깎이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뿌리가 뻗으면 갈라지죠. 산은 원래 제멋대로예요. 그런데 이 구역만큼은 달랐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다른 각도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시간대를 바꿔봤어요. 오전, 정오, 석양 무렵. 각기 다른 햇빛 아래 촬영된 영상들이었죠. 그런데 그림자 패턴이 맞지 않았어요. 어느 시간에 찍어도 특정 구역만큼은 그림자가 비슷한 각도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아니었어요.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화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어서 미지근했죠.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둔탁했어요. 다시 자리에 앉아 레이어를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지형, 식생, 토양, 수분 함량. 모든 요소를 따로 떼어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특정 깊이에서 밀도가 달랐어요. 지표면 아래 4에서 7m 사이, 고밀도 물질이 일정한 패턴으로 분포돼 있었습니다. 레이더는 그걸 그림자처럼 그려냈죠. 자연 상태의 안반이라면 이렇게 균일할 수 없었어요. 뭔가 인공적인 구조물이 묻혀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내쉬는 숨에 떨림이 섞였죠. 상급자인 송민혁 팀장님에게 보고했습니다.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팀장님은 안경을 고쳐 쓰고 한참을 들여다보셨죠.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탐일 수도 있어. 팀장님 목소리가 낮았어요. 조심스러웠죠. 계절 변화나 기후 요인 때문일 수도 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해당 구역을 별도 폴더로 분류했습니다. 관찰 대상이라고 이름 붙였죠. 팀장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말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죠. 어둠 속에서도 그 능선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가지런한 선들.
너무 일정한 패턴들. 핸드폰을 켰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메모장을 열어 적었죠. 자연은 이렇게 공손하지 않다. 그게 제 출발점이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날 처음 확신했어요. 사진 속 산은 평범했지만 신호는 달랐습니다. 레이더가 잡아낸 진실은 눈에 보이는 풍경과 달랐죠. 다음 날 아침 다시 분석실로 출근했습니다. 형광등이 켜지고 모니터가 깨어났어요. 저는 그 구역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어긋남을 끝까지 물고 가겠다고 그날 마음먹었습니다. 3일 동안 그 구역만 들여다봤습니다. 시간대를 바꿔가며 데이터를 겹쳤어요. 새벽 5시 촬영분, 정오 촬영분, 저녁 7시 촬영분. 햇빛 각도가 달라지면 레이더 반사도 달라지죠. 관측각을 15도, 30도, 45도로 조정했습니다. 주파수 대역도 바꿨어요. X밴드, C밴드, L밴드. 각기 다른 파장이 다른 깊이를 읽어냈습니다. 손가락이 저렸어요. 마우스를 너무 오래 쥐고 있었죠. 그러다 보였습니다. 지표 아래 6에서 8m 깊이, 고밀도 구조가 반복되는 패턴이 드러났어요. 레이더 그림자처럼 검게 찍혔죠. 선형 구조였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진 고밀도 물질들. 자연 안반이라면 이렇게 규칙적일 수 없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레이어를 하나씩 더 쌓았어요. 열화상 데이터를 불러왔죠. 적외선 센서가 포착한 온도 분포였습니다. 처음엔 평범해 보였어요. 산악지대 특유의 일교차, 햇빛 받은 면과 그늘진 면의 온도 차이. 당연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시간대별로 나란히 놓자 달랐습니다. 특정 구역의 온도가 주기적으로 변했어요. 오전 10시쯤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오후 2시쯤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온해졌죠. 이틀에 한 번꼴로 반복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자연지형이라면 온도는 태양을 따라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식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구역은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열을 만들었다가 식히는 것처럼요. 냉각이 돌고 있었어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없는 복도를 걸었죠. 형광등이 윙윙거렸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찬물로 세수했죠. 물방울이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데이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저 산 아래 뭔가 작동하고 있다고. 뭔가 숨겨져 있다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열분포 이상 패턴 확정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죠. 규정을 따랐습니다. 분석 결과를 정리했어요. 의심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정황이라고 적었죠. 레이더 반사 패턴의 규칙성, 지하 고밀도, 구조의 선형 배열, 주기적 열 변화. 모두 숫자와 그래프로 담았어요. 개인 의견은 한 줄도 넣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만 말하게 했죠. 보고서 제목은 중국 서부 산악어구역 다중센서 분석 결과였습니다. 오후 4시 40분 시스템에 업로드했어요. 송신 완료 메시지가 떴죠. 화면이 깜빡이며 접수 번호를 표시했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퇴근했습니다. 집까지 40분 거리였죠.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출근했습니다. 시스템에 로그인했어요. 어제 올린 보고서를 확인하려 했죠. 검색창에 접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눌렀어요. 결과 없음.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검색했어요. 제목으로, 날짜로, 제 이름으로. 여러 방법을 시도했죠. 화면엔 같은 문구만 떴습니다. 결과 없음. 결과 없음. 결과 없음. 심장이 빨라졌어요. 접근 기록을 열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죠. 로그 화면이 펼쳐졌어요. 어제 오후 4시 40분 제 아이디로 업로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5시 12분 정상 처리 상태로 변경됐다고 적혀 있었죠. 처리자 항목은 비어 있었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셨죠. 손에 든 컵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분석실은 조용했습니다. 동료들은 각자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키보드 소리,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너무 평범했습니다. 송민혁 팀장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회의실 불도 꺼져 있었죠. 복도는 텅 비었습니다. 파일 폴더를 열었어요. 로컬에 백업해둔 원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건 남아 있었죠. 레이더 영상, 열화상, 분석 메모. 모두 제 컴퓨터 안에 있었어요. 숨을 고르고 앉았습니다. 누군가 봤어요. 제 보고서를. 그리고 지웠습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요. 정상 처리라는 말로 덮었죠. 이건 경고였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걸 봤다는. 더 이상 파지 말라는. 하지만 지울수록 확실해졌어요. 제가 뭔가 중요한 걸 찾아냈다는 게. 마우스를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죠. 새 폴더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백업 게임 보관이라고 적었습니다. 증거를 쌓기로 했어요. 말 대신에 3일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 정찰 위성이 우리 영공을 불법 침범했다고 했죠. 시설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프레임을 완전히 바꿨어요. 우리가 규정을 어겼다고, 주권을 침해했다고 몰아갔죠. 모니터로 그 장면을 봤어요. 대변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기자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자막이 화면 아래를 흘러갔어요. 한국 위성, 중국 상공 무단 정찰 논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부 회의가 소집됐어요. 저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분위기는 전해졌죠. 복도에서 오가는 말들,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공개하면 우리만 곤란해진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죠.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밀리고 있다는 걸. 송민혁 팀장님이 회의를 마치고 나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제자리로 오셨습니다. 지민 씨. 목소리가 낮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팀장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가셨어요.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무게를 느끼는 것 같았죠. 자리에 앉았어요. 화면엔 여전히 그 산악구역이 떠 있었습니다. 능선들, 열분포 패턴들, 레이더 그림자들. 모두 그대로였어요. 데이터는 변하지 않았죠. 진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달랐어요. 밤늦게까지 남았습니다. 사무실이 비었죠. 형광등 몇 개만 켜져 있었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빌딩 불빛들만 점점이 박혀 있었죠.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시간대별 영상, 각도별 레이더 반사, 온도 변화 그래프. 하나씩 천천히 들여다봤죠.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필요한 건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 중국은 프레임을 바꿨어요. 우리를 가해자로 만들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팩트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추측이 아니라 검증으로.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종합분석 완성본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제부터 관찰이 아니었어요. 작전이었죠. 광학자료, 레이더 자료, 열화상 자료. 모든 센서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시간대를 더 촘촘하게 나눴어요. 하루 8번 촬영 계획을 짰죠. 각도도 세분화했습니다. 15도 간격으로 12개 관측점을 설정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빨라졌죠. 계획표가 화면에 채워졌어요. 6주 분량이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그 구역을 추적하는 일정이었죠.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파일이 저장됐습니다. 한국은 흥분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도 않았죠. 우린 타이밍을 설계했습니다. 강대국이 룰을 흔들 때 우린 팩트를 준비했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주일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 쪽 인사였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았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해달라고 했어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압박이었죠.
동맹 아닙니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동맹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더 높은 층이었죠. 저는 자료만 준비했어요. 발표는 팀장님이 하셨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기다렸죠. 복도 벤치에 앉아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천천히 갔습니다. 2시간 후 문이 열렸어요. 팀장님 표정이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아직 안 된대. 그게 전부였어요. 같은 시각,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우리 위성의 궤도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반복 촬영 패턴을 분석했죠. 언론에 흘렸습니다. 한국 위성, 특정 구역만 집중 관측 같은 제목들이 나왔어요. 기술 격차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냈다는 게 그들 자존심을 건드렸죠. 뉴스를 끌 수 없었어요. 채널을 돌려도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 말했어요. 신중해야 한다. 외교적 부담이 크다. 경제 보복이 우려된다. 그리고 실제로 시작됐습니다. 중국발 화물 통관이 느려졌어요. 서류 심사가 까다로워졌죠. 관광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문화교류 행사들이 연기됐어요. 조용했습니다. 발표도 없었죠. 그냥 하나씩 막혔어요. 국내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을 봤어요. 위성 하나로 경제 망치냐, 중국 건드려서 뭐 좋은 게 있나, 이래서 조용히 살아야 한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공감수가 늘어났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았죠. 화면엔 여전히 그 산이 있었어요. 데이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도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세상은 계속 흔들렸어요. 동료 하나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힘들겠어요. 위로였지만 무거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죠. 밤이 됐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이 거의 비어 있었죠.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어요.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빌딩 불빛들이 보였어요.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동맹도 믿음도 여론도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버리지 않았죠.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비상 연락이 왔습니다. 시스템 장애였어요. 급히 출근했죠.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호등만 깜빡였어요. 차 안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관제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모니터들이 깜빡거렸죠. 정상적인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 전송이 끊기고 이어지고 또 끊겼어요. 기술팀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죠. 교란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공격 지점이 특정됐죠. 중국 서부 산악구역 데이터만 노렸어요. 다른 지역 영상들은 멀쩡했습니다. 오직 그 구역만 정확하게 타겟팅됐죠.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백업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전합니다. 로컬 서버엔 아직 손 못 댔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었죠. 하지만 공격은 계속됐어요. 이틀 동안 밤낮 없이 시스템을 두드렸습니다. 정교했어요. 마치 어디를 치면 아픈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요. 그 와중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우주 실험 계획을 공개했어요. 우리 위성고도 근처에서 진행한다고 했죠. 과학 목적이라고 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경고였어요. 우주 공간에서까지 압박해 들어왔죠.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또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 모아주세요. 송민혁 팀장님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10명이 모였어요. 분석실 한쪽에 둘러앉았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구역 지도를 띄웠죠. 가짜 출입구와 진짜 출입구를 찾아야 합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광하게 보이는 건 전시용일 겁니다. 실제로 쓰는 곳은 따로 있어요. 데이터를 나눴습니다. 시간대별, 각도별, 센서별로 쪼갰죠.
각자 담당 구역을 정했어요. 교차 분석 일정을 짰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모두가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커피 냄새가 실내에 퍼졌어요. 식은 커피 쓴 냄새였습니다. 새벽 4시 한 동료가 손을 들었어요. 여기요. 열 패턴이 이상해요. 달려갔습니다. 화면을 봤죠. 특정 지점에서 온도가 주기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했어요.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이어서 봅시다.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어요. 공격이 심해질수록 우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흔들릴수록 더 단단히 붙잡았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거기 있었습니다. 우린 멈추지 않았습니다. 6주째 되는 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SAR 데이터와 외부 광학 자료를 겹쳤어요. 유럽 위성 영상, 미국 상업 위성 자료까지 확보했죠. 돈을 들여 구매한 것들이었습니다. 개인 비용으로 샀어요. 영수증을 서랍에 넣었죠. 화면에 레이어를 하나씩 쌓았습니다. 그리고 보였어요. 입구가 2개였습니다. 광학 영상에 선명하게 찍힌 입구가 하나 있었어요. 도로가 연결돼 있었죠. 차량 흔적도 보였습니다. 일부러 보이게 만든 것 같았어요. 너무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SAR이 잡아낸 신호는 달랐어요. 다른 지점에 집중됐죠. 광학으론 안 보였습니다. 나무와 바위로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레이더는 속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0분포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온도 변화가 한쪽으로만 몰렸어요. 광학 입구 쪽은 평온했죠. 반대편 SAR이 포착한 지점에서만 열이 주기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했습니다. 토양 교란 패턴도 확인했어요. 위성이 포착한 미세한 지형 변화들이었죠. 한쪽에만 차량 이동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퀴 자국은 아니었어요. 무게 때문에 생긴 집안 치마였죠. 숨을 참았습니다. 보여주는 문은 가짜예요. 목소리가 나왔어요. 쓰는 문은 진짜고요.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화면을 함께 봤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종합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밤을 샜어요. 모든 자료를 정리했죠. 시간대별 비교, 센서별 교차 검증, 외부 독립 자료와의 일치성. 하나하나 표와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시설 존재가 아니었어요. 기만 구조였죠. 중국이 어떻게 속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간파했는지. 그 과정 전체를 담았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을 썼어요. 결론이었죠.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심호흡했어요. 본 분석은 독립 검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알았어요. 이제 우리 손을 떠난다는 걸.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송민혁 팀장님께 보냈죠. 회신이 왔어요. 짧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일주일 후 유럽 우주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분석 결과를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미국 지질조사국도 움직였죠. 각자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같았어요. 모두가 같은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같은 구조를 읽어냈죠. 의심이 확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세계가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린 그저 길을 보여줬을 뿐이었죠. 보고서가 공개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독립기관들의 분석 결과가 하나씩 나왔을 뿐이었어요. 유럽, 미국, 캐나다. 각자 다른 시각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했죠.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중국 외교부는 침묵했습니다. 처음엔 반박했어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죠. 하지만 데이터가 계속 나왔습니다. 검증 가능한 자료들이었어요. 반박할수록 구멍이 보였습니다. 2주일쯤 지나자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통관이 다시 풀렸습니다. 서류 심사가 정상화됐죠. 관광 예약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문화 행사 일정이 재개됐습니다. 발표는 없었어요. 조용히 하나씩 돌아왔죠. 저는 그 과정을 뉴스로 봤습니다. 사무실에서 모니터 앞에서요. 화면 속 세상이 천천히 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이 스스로 굴러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분석실로 돌아왔어요. 형광등은 여전히 밝았고 에어컨은 여전히 돌아갔죠. 제 자리, 제 책상,
제 모니터.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환호는 없었어요. 박수도 없었죠. 동료들은 각자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커피를 타고, 누군가 전화를 받고, 누군가 자료를 정리했어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후배 한 명이 다가왔어요. 29살 김서연이었죠. 선배님. 작은 목소리였어요. 우리가 뭘 한 거예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심으로 묻고 있었어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엔 새로운 분석 대상 지역이 떠 있었죠. 다른 나라, 다른 산, 다른 데이터. 일은 계속됐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우린 그냥. 입술이 말랐어요. 흔적을 읽었을 뿐이야.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죠. 세상은 그걸 변화라고 부르더라.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도 따라 웃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빌딩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힘은 과시가 아니었어요. 신뢰였죠. 우리가 내놓은 자료를 세계가 믿었습니다. 검증했고 확인했고 인정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사무실에서 형광등 아래에서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나라의 위상이 되더라고요.